이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찮게 봤거든요. 네. 여러분 제가 그 유영아 얘기를 하면서 문갑식이라는 인물을 내가 알게 됐고 문갑식에 대해서 제가 한 몇 차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유영아하고 문갑식이는 일단 객관적으로 보여줬을 때 본인이 문갑식이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일단 음성 녹음을 폭로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보면 형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한 것 같고 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. 없다. 이메일도 안 본다.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그대로 제가 인용 보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 최소원 씨에 대해서 쌍욕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지어서 한 거 아닙니다. 내가 여기서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이 새끼 저 새끼에도 쌍욕을 안 해요. 완전 쌍욕. 쌍X. 하여튼 뭐 별의별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이재명 같은 욕을 했던 인간입니다.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랬을까? 그리고 이자가 당연히 내 방송을 봤겠죠. 예, 봤어요. 그러니까 일단 아가리를 누린 너도 이젠 입이 필요 없다. 아가리다.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하셨잖아요. 어떻게 따지고 보면 경쟁자잖아. 이 얘기를 들으면 뭐 100% 유영아를 미는 거예요. 이자는.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까면서 유영아를 비호하고 빵식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 얘기합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종국 기자로서 특히 여자로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와서 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대구시장감이 됩니까?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예, 저는 대구시장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뭐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뭘 했길래 대구시장을 합니까? 방송통신위원장 하다가 탄압당해 잘린 게 그럼 대구시장의 자격이 돼요? 그 사람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? 저는 유영아 씨가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. 뭐 보면은 뭐 이게 세리게이나 그 변희재 같이 무슨 태블릿에 원한 품어서 감옥 가 있는 변희재나 아니면 세리게이 같이 이렇게 유영아 의원에 대해서 일을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유튜브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. 무슨 태블릿을 무슨 한동훈이가 조작하고 뭐 누가 저거 했다는 유영아가 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.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일이 터졌잖아요. JTBS에서 손석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기를 친 거죠. 대국민 초대형 사기를 친 건데 그때 제가 한 달에 수백 장씩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. 태블릿에 관련해서. 나중에 보니까 한 5,000장 썼더라고. 태블릿 관련해서. 월 한 300장씩 썼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 기사를 제가 직접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모르는 애들이 뒤늦게 와갖고 무슨 변희재 주장이나 어디서 듣고 무슨 무슨 한동훈이가 조작을 하고 유영아 의원이 김한수가 유영아 의원 로펌 사무실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.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네. 형이 안 좋겠지. 그러나 10년 넘는 세월 동안 자기 일신의 편안함도 버리고 온 가족 대구까지 끌고 그것도 대구 뭐 수성구도 아니고 어디입니까? 달성으로 끌고 가고 10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했잖아요. 저는 그 양반이 제 대학 진료 선배라서 그렇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오로지 유영아 씨의 능력보다는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대구시장처럼 돼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행정력을 쓸 수 있으면 억울하게 저렇게 집도 절도 없이 세리게이한테 가압류나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. 이진숙이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겠어요? 주호영이가 뭐 대구시장 나간다고 하는데 주호영이가 하겠어요?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출마가 유력하던 김부겸이 가겠습니까?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. 무슨 유영아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네.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편지를 검열해서 선택적으로 전달하네. 다 거짓말입니다.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한다는 소리예요.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하는 소리. 제 희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실제로 유영아 의원하고 통화한 게 두세 달에 한 번도 잘 안 해요. 그리고 얼굴을 만난 거는 딱 3번이요. 딱 3번.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. 뭐? 여기서 말하는 세르게이는 듣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김세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를 해? 너 내 방송 봤을 거 아니야? 내 방송 봤으니까 편지를 검열하는 애 있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? 거의 세상에서 공개 안 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내가 녹취록 까줄게. 기다려 임마. 지금 까도 되는데 내가 시점을 봐서 깐다고. 그리고 내가 외국에 있을 때도 지난주에도 내가 직접 다시 통화를 했어요. 너도 알 거야. 그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누군지. 이 인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한동훈이 태블릿을 조작했네. 또 유영아가 조작한 게 아니지. 말은 똑바로 해. 방송하는 인간이. 한동훈이 조작한 거를 유영아가 은폐하고 있잖아 임마. 그리고 이자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? 숨겨준 거지. 그때 당시 김한수가 얼마나 도망 다녔냐. 법원에 출석 요구석도 안 받고 얼마나. 내가 그래서 걔 경기도 광주 집에도 간 적이 있잖아. 나도. 숨겨준 거는 그러면 인정하는 거네. 너도 안다며. 그러면 기자라는 놈이 폭로를 해야지.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유튜버라는 놈이 뒤늦게. 야, 그러면 너 같은 기레기들이 한두 명이냐?
기자하고 연세대학교 나오면은 이렇게 다 늙어빠져갖고 헛짓거리하는 인간들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? 야, 그러면 이재명이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했으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들어야 되는 거야? 우리같이 변호사 아닌 거는 다 거짓말이고 들을 필요가 없고 이재명 같은 변호사 이력 있는 사람은 뭐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? 이런 넉바지 소리라고 자빠졌어. 이놈이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까면서 자기는 유영아가 됐으면 좋겠대요. 그러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 등등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유영아처럼 10년 동안 보필할 수 있느냐? 없다고 본다 그러잖아요. 방해나 하지 말라 그래 이 새끼야. 누가 박근혜 또 보필하라 그랬어? 그러면 10년 동안 유영아가 정치적으로 얻은 게 몇 개냐 임마. 똑같은 지역구에서 몇 번 떨어졌니? 그거 누구 덕이야? 그 지난 4년 전에 대구시장 떨어진 것도 누구 이름 팔아서 그게 나간 거야? 누구 얼굴에 먹칠한 거야? 이게 뚫린 입이라고 이 자식이. 그리고 변호사로서 유영아가 활동을 못했다? 누가 하지 말래? 야,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너도 알 거 아니야.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지? 그리고 이진숙이나 다른 후보들이 감이 안 되면 난 웃음이 나와서 유영아는 감이 되냐? 감이 돼? 조작범이나 숨겨주고 은폐하고 너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.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네가 무슨 유영아하고 곱창을 먹고 소고기를 쳐드시고 만난 건 두세 번이다. 누가 너 유영아 뭐 한두 번 두세 번 만난 거 같다가 물어본 거야? 10번을 만나던 너 둘이 뭘 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. 네가 왜 이 시점에서 최소원 씨를 쌍X 욕을 하고 그렇게 집구석을 막 욕을 하고 왜 유영아 실드를 치고 자빠졌냐고. 문갑씨 얘기 들어보니까 태블릿 PC 얘기하다 나중에 이제 안 한 놈이라 그러는데 맞지? 최초의 태블릿 PC 조작 그 손석희 이놈이 비판을 하네. 맞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때는 특검 수사 4팀 특검이 그러니까 발족이 되기 전에 김수남 아시죠?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 특수본에서 조작을 하다가 토스된 거야. 그거를 정교하게 다시 조작을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세력들이 넘어지고 조작 특검이 약간 추세에 몰린 상황에서 장시호 두 번째 태블릿 PC를 조작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그게 다 포렌식이라든지 물론 첫 번째 김한수 아까 유영아가 숨겨줬던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. 그놈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이 조작범들하고 같이 손잡고 조작을 한 게 지금 다 드러났다고. 그럼 너 하나 물어볼게. 눈깔이 없냐? 귀가 없냐? 뇌가 없냐? 늙어갖고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? 내가 이 사람 몰라서 웬만하면 비판하고 싶진 않는데 어디 다 늙어 빠진 인간이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자빠서 거짓 선동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집으로 태블릿 PC 기사를 몇천 장을 아는 놈이 이래요? 더 나쁜 놈이죠. 아는 놈이.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. 네가 어쨌든 유영아하고 친하든지 말든지 난 알 바가 아니고 소고기를 처먹든지 곱창을 처먹든지 그 얘기는 왜 하냐? 꿀리냐? 너하고 이제 연관성이 그만큼 없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선동하는 거야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영아라는 사람이 대구시장 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지금 밑밥을 까는 거냐? 귀신을 속여 나는 속이지 마. 이놈이 지금 얘기한 거를 쭉 보면은 어이가 없는데 눈깔 있으면 다시 보여줄게. 이게 1차적으로 조작한 거지. 이 글씨체를 봐봐. 잘 봐. 그리고 요게 김한수 사인이야. 알아? 이거는 이제 김성태라고 마레이 컴퍼니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김한수라는 놈이 대표로 있었던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데 문구류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였다가 뉴미디어 이쪽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왔던 놈인데 쓴 거는 김한수고 사용한 건 김한수지만 이 김성태라는 직원이 가서 대리로 사인한 거예요. 이게 대필할 대짠지 모르겠지만 요 사인이고 이게 나중에 다 들통나니까 SK 최태원이 두 번째 신규 계약서 조작을 한 거 아니냐?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한 거라고 봐요. 이게 윤호땡, 윤석땡 아무 이 태블릿 PC 조작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반 고객이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요 노란색 말고 밑에 보면은 신규 가입 정보란이 있어요.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. 기계값이라든지 모델명이라든지 월 할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리점 직원이 있어요.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? 고객이. 요거를 이제 문제가 되니까 SK 최태원이라는 놈이 자회사인 SK텔레콤을 지가 회장으로 등록해갖고 또다시 조작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. 이건 우리 직원이 쓴 거다. 근데 필적 감정이 끝난 걸 몰랐던 거지. 1차적으로
그 필적 감정, 김한수라는 필적이 감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 필적이 또 김한수 거야. 너 기자라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대가통에 들어가냐? 김한수 필자라고. 그러니까 옮겨 적은 거지. 옆에 있는 원본을 놔두고. 자, 그러면 이 보세요. 이 사인 뭡니까? 아까 보셨죠? 김한수 사인. 이것도 필적 감정 다 된 거예요. 누구한테 했느냐? 국가수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던 그런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나랏밥을 먹었던 분에게 의뢰해서 김한수 필적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.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작했던 홍장원 메모 조작 그 박선원의 필체도 다 이분이 한 거고. 자, 그래서 이 윤호땡이라는 이게 학생인가 봐요.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가 윤석땡이에요. 그러면 여기 보면 윤석땡이면 윤석땡이라는 사람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. 윤석땡인데 사인은 김한수야. 이게 필적 감정 다 나왔다고. 잘 듣고 있냐, 갑시가? 그리고 내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말은 안 하지만 이거 봐봐. 내가 얘기했지. 한동훈이라는 놈이 L자를 심기 위해서 온갖 조작을 다 했다. 그리고 태블릿 PC에 그러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거는 빼야 되겠죠. 한동훈이가 이 증거를 은폐하려면. 그리고 본인들이 유리한 거를 태블릿 PC 안에다가 심어야 되잖아. 근데 이게 나중에 포렌식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? 아무리 삭제하고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. 그러니까 포렌식을 해도 자기가 한동훈이가 조작한 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DB라는 범죄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꼽아놓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삭제한 부분들 생성일시 수정일시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제 방송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가 7년 동안 8년 동안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갑식이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속이려고 하지 마. 아가리 쳐닫고 있어 모르면. 너도 열받으면 나 고소해. 그리고 이자가 대검찰청의 서현주라는 수사관이에요. 이 이자가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사업자를 내놓고 뭐 이런 뭐 포렌식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없었어요. 나중에 이제 찾아가서 다 진술을 받고 한 건데 이 태블릿 PC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탄핵 구속시키는 핵심 자료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포렌식을 하거나 무슨 작업이 끝나면 밀봉을 해갖고 절대 뜯으면 안 돼요. 검사 뜯으면 안 돼. 그래서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얘네들이 넣었다 뺐다 켰다 껐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록들이 다 있다고. 포렌식에 뭐 100%는 안 나왔어도 ADB라는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. 거기에 이자가 찍혔는데 특검이 무슨 뭐 몇백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때 당시에. 그래야 몇십 명 중에 핵심이 뭐 한 10명 내외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람이 이게 특검 사무실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태블릿 PC를 캐비넷에서 빼가지고 찍습니까? 어떻게 하다 찍힌 거야. 근데 이거를 깜짝 놀랐고 삭제를 했는데 이게 복원이 된 사진입니다. 그래서 얘 이놈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한동훈한테 물어봐도 이규철한테 말을 안 해.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았냐다가 이 당시 한동훈하고 같이 작업했던 서현주라는 대검찰청 수사관 이놈을 찾아간 거지. 고소도 하고 이놈한테 다 진술을 받아놨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몇 년 동안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거지. 누군지 모르는 거야. 이 오른쪽 사진 갖다가 이게 누구냐 같이 근무했던 한동훈도 모르고 김영철도 모르고 한국식 다 몰라. 이규철도 말을 안 해. 모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아무튼 이게 판결문이에요. 김영철 검사 아시죠?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즉 2016년 10월 24일 언론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그 직후 쭉 나와.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므로. 장시호의 수사기관은 누굽니까? 특검이잖아. 김영철, 한동훈 얘네들이 구워 삶은 거 아니야? 하겐다즈 처먹이면서.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. 그래서 오히려 뭐 장시호의 수사민이 쭉 나오잖아요.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고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, 그러니까 태블릿 PC 취득 경위에 관한 장시호의 진실 부분 역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. 이게 판결문이야. 그거 내가 사진도 보여드렸죠, 여러분. 뭐 내 자료가 엄청 많아요. 7년, 8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보수 진영이 아무도 돈 안 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욕 처먹으면서 빵식이 팀 했던 거 아닙니까?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? 근데 이 문갑식이라는 놈이 또 태블릿 PC도 좀 안다라고 지 아가리로 얘기한 놈이 이 조작을 한 한동훈이를 비호하고 한동훈이 조작한
증거와 이 진술 모든 게 다 포렌식, 과학적, 필적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은폐하는 유용한 놈을 감싸고 도냐?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대구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을 까재끼면서 유용화가 돼야 된다고? 깜도 안 되는 유튜브가? 자기 뭐 기자니까? 기자면 네 말 들어야 돼? 야, 그래 깜도 안 되는 유튜브가 얘기하잖아. 세상에 공개 안 된. 근데 왜 자꾸 김세희로 세르게이가 김세희입니까? 왜 김세희로 몰고 가냐? 공개는 내가 했는데 이 새끼. 내가 직접 내 통화 기록에도 있고 유영아한테 물어봐 치나무 임마. 유영아가 직접 전화를 했다니까 그 행정관한테. 그래서 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거냐고. 예. 뭐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니까. 제가 보낸 건데요. 뭐 문안 편지 보낸 거 아니에요. 잘 계시냐고 이렇게. 내용은 내가 모르겠지만. 유영아 지가 찢어박인지 뭐죠 폐기했다고 얘기했어요. 그 팩트를 얘기하는데 일부 유튜브가 뭐 유영아를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말 치고 있다고? 너 죽고 싶냐 문갑씨?